때문에 사실 품질의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 품질을 요구해야만 그 품질 요구 조건에 맞춰서 만드는 건데,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은 뭐 당장 나가서 깨지니까 뭐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서 주로 하는 게 최근에 시작했던 WBS 사업. WBS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고, 이제 R&D 제품이죠, R&D 제품. SI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제품이 나가서 뭐 수십 카피, 수백 카피, 수천 카피 팔렸을 때 실제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난리 나는 것들. 아까 그 모바일 폰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결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체계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추적성을 보장해서 문제가 에스컬레이션 됐을 때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04년에 이 TQMS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사실 이제 품질 쪽에 좀 올인하고 싶어서 회사를 설립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국내 지금 품질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보면 제가 이제 어찌됐거나 이제 품질 선배 입장에서 저희 후배들 볼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업들이 조금은 소홀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업이 뭐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사업하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 어쩔 수 없지만, 다들 품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그 품질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한다거나 양성하는 데에는 투자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 인력들은 주로 PM을 하거나 해가지고 사업 부장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품질팀에 들어가, 학교도 보면 그래요. 학교도 당장 데려다가 쓰는데 필요한 기술력은, 이 전산학과들이 대부분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육성하려고 하지, 그런 순수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쪽으로는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각계각층에서 좀 활성화가 더 되면, 우리 TTA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된 전문 우리가 세미나 이런 것도 좀 개설을 해주시고, PM들, 각 SI 업체에서 나와 있는 PM이나 PL들이 하는 얘기가, 귀에 걸면 귀걸이가 자기 입장에서 딱 판단을 하는 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8가지 기능 중에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협력업체하고 아주 의사소통이 잘 돼야, 윈윈해야 이 프로젝트가 잘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 세태는 그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다양하고 충분히 하게끔 강요하면은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자들이.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 프로젝트를 잘 갖고 가는 그 선에서 품질을 타협한다 해서, 제가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다 해요. 제가 솔직히 야, PM이 목적이 뭐야? 납기하고 품질하고 예산인데 어느 거 세 개 하나라도 깨지면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패다. 근데 무슨 품질을 놓고 타협을 해, 개발자들하고.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글로벌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국제 인증이라든지 KS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고 나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화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SI 분야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준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책에 나온 것은 일단은 있고 공부하고 지나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거를 적용하는 사례가 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 전담 조직이 또 있습니다. 기업체에 있는데 독립성이 보장된 품질 전담 조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프로세스 품질과 테스트를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예전보다 많이 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서 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게 IT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니까 제품 품질, 엔지니어링 관점의 품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체계가 상당히 현장에서 미흡한 걸 실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은 그나마 이제 품질 조직도 있고 또 품질 관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런 중소나 중견기업,
특히나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이 품질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이민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화된 그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면서 투입시키는 방법, 품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품질 멘토링, 품질 정책을 국가에서 제공해서 그 부분을 같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패턴으로 단계적으로 가야지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요즘 사람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뭘 하든지 주인공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인공 아니고 조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IT 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조연밖에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쉽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IT 쪽에서 자꾸 그 IT가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거에 대해서 보람을 갖는 그런, 그래서 뭐 이런 거를 IT를 아예 국가적으로 안 할 거면 몰라도 할 거면 그런 길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구글에서 일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거나 이러는 친구들은 보면 자기가 미국의 현재 혁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전산전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우리나라 지금 혁신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크게는 소프트웨어나 IT가 우리나라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좀 있어야 품질하는 사람도 주인공, 너무 그렇지만 다음에 저희 뒤를 이어서 전산이나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런 걸 좀 계속 만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가상현실 쪽에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제품을 좀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찾아보는데 그거를 그쪽 분야의 대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라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녹색 기술 그 포털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력들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녹색 기술 포럼에 그 가상현실 부분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뭐 좌장으로 계시는 분이 콘텐츠 진흥원에 그냥 한 단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야말로 인력이 서로 이게 좀 허브처럼 서로 연계가 돼서 잘, 그러니까 우리 컴포넌트 좀 하고 계시지만 인력도 똑같이 컴포넌트로 생각한다면 한 인력이 슈퍼맨처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들이 컴포넌트처럼 여러 개 돼 있으면 서로 잘 엮을 수 있도록 매트릭스를 잘 만들어주는 거고. 레고. 예.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요즘에 이제 저희 테스팅 쪽에 대한 이슈를 보면 이제 저희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제가 스마트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쪽 분야만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 기반의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 안드로이드 버전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5개 버전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2.1 프로의 버전, 진저브레드, 지금 허니컷까지 그 태블릿 PC 전용까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아마 고객들의 기업들이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제 또 테스트, 그런 어플리케이션들하고의 또 호환성 문제, 또 장비하고의 호환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테스팅 가지고 논문을 좀 확인을 받은 선수가 없어요. 거의 뭐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역시 우리가 예를 들면 소프트 선진국이라는 한국을 미국을 예를 들면 거기는 테스팅을 가지고 페이퍼를 쓰고 학위 받은 친구들도 많고요. 테스팅만 전문으로 하는 컨퍼런스가 지역별로 1년에 수십 번을 열리더라고요. 거기 논문 내도요, 페이퍼가 통과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빡셉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그냥 우리가 외부에서 그냥 뭐 하루짜리 세미나하고 뭐 하루짜리 교육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조금씩 우리가 맛은 볼 수 있겠지만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몇 달씩 하고 테스팅 도구도 다뤄보고 그래야 현장에 투입되면 쓸 수가 인력이요. 그렇잖아요. 현장 가면 또 몇 달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뭐 잘 아실 텐데 로드런 하나 갖다 줘도 못 써요. 잘 못 쓴다고요. 돌려서 줘도 분석도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실습 과정도 넣고 이런 교육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좀 정규 교과목에 학교 다니고 사설 교육가 좀 필요가 같은데, 하나 얘가 제가 뭐
그 국립대학교 한 2년간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걸 방영한 적이 있거든요.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갔냐면요. 그 지방 분들라서 이제 뭐 옛날 취업에 불리하고 이제 뭐 옛날 우르르 하다가 25명을 다 골라가지고 요 과목을 듣게 했어요. 영어 시험도 보고 학점도 뭐 B+ 이상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NHN 7명 가고 뭐 농협중앙에 들어가고 뭐 신한은행에 들어가고 LG 가고 아시아나 가고 전부 다 그 전까지는 취업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려웠는데 요거 1년짜리 들은 친구들은 취업이 다 된 거예요. 그것도 중앙부대에 아주 이제 선호하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수요는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인력 수요가요. 그런 이제 제가 경험이 하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발표될 것 같아요. 전북대가 한 일주일짜리 이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학부에 이제 그 속성화 과정이 생겼잖아요. 전북대가 좀 미래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심사 일주일짜리 강의해줬는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일주일 강의를 시키고 우리 그 CS 자격증 시험을 이제 보게 했거든요. 했더니 합격률이 2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학부생도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 테스팅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론 강의하고 시험 보려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시도도 뭐 자꾸 우리가 해봐야 된다. 나아가서는 이제 정규 교과목에 좀 들어가야 테스트 엔지니어도 좀 제대로 된 선수들이 좀 배출되지 않을까 뭐 그런